이승만 대통령에 이어 역대 2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 국정이 파국으로 치닫던 2016년 그때보다 국정 파행이 심각합니다. 대통령과 대통령실 그리고 집권 여당은 국가와 국민이 아니라 대통령 부부의 호위대로 전락했습니다. 이렇게 고민 없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최혜병 특검을 포함한 3국조 3특검을 긴급히 제안합니다. 작년에 이제 민주당에서 1특검 4국조를 추진했을 때랑 마찬가지로 약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그런 지적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실까요? 3특검 3국조 이제 김건희 경합특검이면 이게 양명주를 포함하니까 사실상 이제 3국조 5특검 정도 되는데 이게 모든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이제 판단을 하셨을 것 같은데 작년에 이제 민주당에서 1특검 4국조를 추진했을 때랑 마찬가지로 약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그런 지적이 나올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실까요?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원내 3당으로서 저희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이 세 가지 국조, 세 가지 특검을 뽑았습니다. 국회가 22대 국회가 열리면 그때 민주당과 당연히 협의를 해서 국정조사건, 특검법 통과건 협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최종적으로 국조를 몇 가지를 할 건지, 특검법을 몇 가지 할 건지는 그 후에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혜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오전에 조국혁신당 토론회 있다고 최혜병 특검법 거래사는 이론적이고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했는데 탄핵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시작할 오늘 토론회 주최하셨던 박은정 당사님 말씀하시죠. 예. 네, 그 최혜병 특검법 지금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되었습니다. 토론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통령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특검법을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위헌적이다라는 토론회 내용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그 토론자들께서도 그것이 탄핵 사유에 해당할 것인지는 여러 가지 요건들을 검토해 봐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고, 다만 이것이 헌법 남용이기 때문에 이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조국혁신당과 야당, 그다음에 시민사회 모두가 함께 공조해서 강력한 저항 투쟁을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마이뉴스 박소인데요. 좀 전에 박은정 장관님께서 강력한 투쟁 말씀하셔서 혹시 25일에 예정된 규탄대회 말고도 추가적인 장애 투쟁이나 그런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국 시도당에 저희가 이 거부권 행사의 부당성을 충분히 알리고 있고 전국 각지에서 이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문제점을 규탄을 하실 것 같습니다. 단계별로 저희가 그 투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장외에서 장내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지금 논의 중에 있고 보여드릴 것 같습니다. 민주당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게 어떻게 하시는지. 이제 오늘 최혜병 특검법 거부권이 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고 오늘 중으로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제거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아마 오늘 중 거부권 행사 결재가 이루어질 걸로 보는데 이후에 거부권 행사 이미 국무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예정된 수순입니다. 그 거부권 행사했다라고 봐도 무방할 수순인데요. 그래서 오후 2시부터 민주당 등 야 6당과 시민사회와 이렇게 공동으로 여기 본청 앞 계단에서 규탄대회가 예정되어 있고요. 또 25일 날 또 아까 오마이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광화문에서 장외 집회가 예정되어 있고요. 민주당 등 야 6당은 이제 공조해서 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위헌적인 요소가 있고 또 그래서 탄핵 사유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적극 알리고
국민들과 함께 단계적으로 투쟁의 강도를 높여갈 것이고 민주당과 계속 공조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투쟁 방법을 택할지는 이후 논의되는 대로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마디 할까요? 제가 어제 용산에서 오늘 또 거부권 토론회에서 그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횟수가 총 횟수로 이승만 대통령 다음 이어서 2위라고 말씀드렸는데 조금 보충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그 언론에서 이 문제에 대한 진짜 구체적인 계산하지 않으신 것 같아서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12년 동안에 45번, 45회입니다. 12년 집권하는 동안 45회이기 때문에 1년에 3.7회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2년 동안에 10번을 했기 때문에 1년에 5번을 한 것이기 때문에 재임 기간을 가지고 산정을 해보게 되면 6공화국 이후는 우리 현재 6공화국 헌법하에 있으니까요. 6공화국 헌법 이후에 거부권 행사 1위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도 1위입니다. 총 횟수로는 이승만 1위, 윤석열 2위지만 재임 기간을 생각해서 1년에 몇 회 했느냐를 생각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역대 1위입니다. 제가 물론 뭐 노태우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다 그 재임 기간을 계산해서 1년에 몇 회 한번 계산한 걸 말씀드리고 싶지만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기자분들이 한번 통계를 한번 해보시면 왜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 이승만 대통령은 군사 독재는 아닙니다. 검찰 독재는 아닙니다. 전형적인 행정 독재 국가였거든요. 이 거부권 행사의 오남용이 행정 독재의 징표라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고 오늘도 말씀드렸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독재에 더해서 이승만 대통령과 같은 행정 독재를 몸으로 실천해서 드디어 1위를 기록했습니다. 혹시 권한쟁의 심판 정부에 대해서는 예, 권한쟁의 심판 사유도 물론 해당이 됩니다. 우리 헌법상 입법권은 국회에 속하는데요. 대통령의 이렇게 빈번한 거부권 행사는 입법권을 무력화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권한쟁의 심판 대상이 됩니다.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할 것인지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유에 해당이 된다는 것만 우리가 오늘 토론에서도 확인했습니다. 이후 실제로 청구할지 여부는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